형사소송법 이 문제풀이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그 3월에는 그 정규 기본 과목으로 기본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전반적인 기본 그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인강으로 물론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복습도 하고 공부를 더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서 공부가 조금 된 분들은 이 문제집,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다른 문제풀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기출문제나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갖고 풀어보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제에 들어있는 필요한 거, 가장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이게 교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형사소송법은 대개 이 문제의 초점이 판례와 그 다음에 그 형사소송법 규정,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규칙의 규정, 이것을 거의 99% 갖고 한다.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 특히 경찰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필요한 그 기출문제마다 판례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법조문을 따로 안 찾아봐도 되게끔 전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찾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일부 시중에서는 이제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판례도 넣어놓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분량이 되더라도 그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자세히 좀 한 번씩 읽어보면 이런 판례가 왜 나왔구나라는 걸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을 그 문제의 답만 맞추기 위해서 핵심되는 내용만 뺀 게 아니고 그 전후 사정까지 같이 해서 넣어줬다. 이게 좀 특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조문도 물론 뭐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을 찾아보면 뭐 다 나오는 거지만은, 그 문항에 따라서 필요한 해당되는 법조문을 아예 찾아서 같이 교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더 다른 걸 찾지 않아도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로 이 조항으로 이 문항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문제풀이라고 해서 커다란 어떤 이런 풀이의 해석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판례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법 조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놓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이 경찰 공무원 시험은, 특히 승경 시험은.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편집을 했다, 구현을. 그리고 강의도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겠지만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만 하면 뭐 더 이상 다른 걸 안 해도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편제는 그대로 기본교에 있던 편제 그대로 가되, 매 기출문제 횟수별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진도별, 그 목차 순서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 서론, 형사소송법 서론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가지만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보면 1번 문제에서 형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이 교환에서 보면 1번부터 8번 정도까지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알면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풀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뭐 꼭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다 한 문제씩 나왔다. 특히 승경 채용 시험에는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뭐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당연히. 상위법이고 최상위법이 헌법이니까.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따로 이렇게 좀 발췌해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만 우선 정리를 해놓은 게 그 1번 문항 밑에 참고로 헌법에서 형사절차 명시적 규정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좀 박스를 해놓았는데 요거는 좀 처음에는 말을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바로 익숙해지는데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것 다 뭐 기본서 공부하면서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적법절차, 적정절차 또는 적법절차 원칙.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형사소송법에서는 가장 최고의 이념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앞장만 따서 이제 이 말을 만들었는데 고진영변 가자 채채일 법군 무심 피보 과대 조공 헌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참고 박스 안에 지금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는 다 됩니다. 내용은 무슨 소리인지. 그러나 그 골경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선 형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두의 말이죠. 이건 당연히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법절차 원칙, 적법절차 원칙 이것도 당연히 헌법에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말을 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뭐 두원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 해도 이 두 개는 무조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뭐냐면 자 고진 영변 가자 채채일 이렇게 갑니다. 법군 무신 피보 과대 조공헌 이게 화면에 지금 다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길어서 요것만 알면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 헌법의 형사절차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을 따질 때 바로 찰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던 요 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그 기출 시험 문제 나오면 공채 시험에 나오면 뭐 특채든 공채든 형사소송법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문금지 뭐 헌법에 뭐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나머지 그 외 것들은 여기 박스에 다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냥 한번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 고문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장주의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당연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자를 앞에 쓴 거예요. 이 가족은 가족의 통지할 의무, 권리,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언제? 체포 구속됐을 때. 체포 구속된 사람은 그 가족에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백 보강법칙, 자백 배제법칙입니다.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게 증거 파트는 거의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증거 파트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일단 보면 돼요. 하지만 예외로 요 가자 채채에서 요 자에서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요 부분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별도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는 체포구속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체포, 구속, 적부심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채채일에서 채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체포, 구속 이유를 또 고지받을 권리 이 부분이 있어요. 체포, 구속을 당할 때는 체포, 구속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은, 다음 문제 이제 나올 때 하겠지만은, 그 부분은 사의변변, 이렇게 하면 돼요. 사의변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는, 체포의 사유, 그죠? 범죄 사실, 뭐 이런 거. 체포 사유가 범죄 사실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체포 이유고 요건 이유. 범죄 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 변명할 기회, 뭐 이런 것들을
사이변변 앞에 자만 따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미란 원칙인데, 이런 그 체포 구속 당했을 때는 그 이유를, 체포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더불어서 좀 알아두면은, 다음에 또 요 문제 나올 때는 이 문제도 맞을 수 있죠. 사이변변. 그래서 요 체포에 대한 부분으로 체포구속 적부심제도, 체포구속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 뭐죠? 일사부재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뭐냐면, 요 군사법원을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고, 이거는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무는 당연히 아는 무죄 추정 원리, 그죠?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이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피는 조금 요거 하나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피해자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입니다, 이게. 이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 이 부분을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호는 형사보상청구권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의 보자지요. 이 과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는 대통령에 대한 그 불소추 특권 있죠.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소추를 못하는 거죠. 그 불소추 특권 그 부분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또 뭐 있죠? 면책특권 말고 불체포특권 있죠. 이것도 역시 다 헌법에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정부에 대한 주요 기관들에 대한 게 대통령, 국회, 뭐 법원 이런 것들, 헌법재판소 뭐 이런 것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감사원 이런 중요 기관들이 다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만 그 중에 정부 기관 중에 빼보면 요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이런 것이 헌법에 있다 얘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아무래도 형사소송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조 부분도 마찬가지고, 요 공도 마찬가지고, 공개주의 원칙이죠. 이건 헌법 소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헌법 소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이건 법원 조직인데, 이건 아무 의미는 없는 건데, 요 조자이고, 요거는 법원 조직과 권리에 관한 내용, 법원 조직과 권한에 관한 내용, 요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요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3월 달에 했던 무료 인강, 거기에서 보면 이게 나와요. 요건 자주 입에 좀 이렇게 닳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적법절차 원칙도 당연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헌법에 무조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고지형변, 가자, 채채일, 법군, 무심피보, 과대조공헌, 요 내용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1번부터 8번까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이제 그 경찰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형사소송법 시험에 서론 부분에 나오는 게 되게 이것이 많이 나와요. 헌법에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어떤 것이냐, 아니면 규정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부분은 좀 그 증거 파트 부분은 가급적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좋겠다 그랬죠. 단지 예외가 있다 그랬죠. 자백배제법칙과 뭐 있다 그랬죠. 자백보건법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당연히 영장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과대조공 여기 뭐야 고지형번 영에 영장주의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지인의 고지형번에 지인은 진술거부권인데 진술거부권 고지 이 부분은 또 아닙니다. 이게 잘 봐야 돼요.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이익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헌법에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만 진술 거부권이 아니고 진술 거부권 고지 요게 들어가잖아요. 이 고지가 이거는 어디 있느냐면 형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들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1번에 보면은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자백배제 아까 있다 그랬죠. 헌법에. 2번 일사부절이 있죠. 불이익변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위법수지 증거에 대해서 이런 증거 파트 관련된 건 자백배제, 자백보장, 보안법칙 빼고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법수지
증거 배제 법칙도 없죠. 그 다음에 형사보상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어디에 있었죠? 형사보상 여기 있죠. 무심 피보에 이 보가 형사보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증거재판지 이거 있습니까? 증거재판지 증거 들어가면 없다 그랬죠. 뭐 빼고 증거 배제 법칙과 증거 보강 법칙 빼고는 증거 들어간 건 없다 그랬어요. 헌법에. 자백보강 법칙 있죠.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 아까 채채1 할 때 있죠. 채채1 체포구속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와 체포구속 적부심 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헌법에 규정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규정 중에서 증거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건 다 형사소송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뭐 있다고 그랬죠? 자백 배제 법칙과 자백 보강 법칙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내용에서는 헌법에 규정되는 걸 보면은 일단 5개가 있겠네요. 5개가. 아닌 거는 뒤끝에 불이익병리 금칙이 없죠. 려의 유효수집 증거 배제 법칙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없죠? 배업의 증거 재판주의 없죠. 이렇게 3가지가 없네요. 8개 중에 5개가 헌법에 있다. 쉽죠? 그다음 2번 봅시다.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설차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몇 개인가 이런 거 찾을 때가 좀 이게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1번 모든 국민은 고문을 이러면 고문 나오면 뭡니까? 고진형변 있잖아요. 고진형변 고문 하면 이거는 무슨 형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죠? 헌법에 있잖아요. 이 기억은 헌법에 있잖아요. 그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은 맞았죠. 니은 봅시다.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에 신청하여 발부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 얘기죠, 지금 이게. 영장 얘기잖아요, 영장. 영장을 청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수사편에서 배우죠. 공부를 하죠. 영장 얘기입니다. 그럼 고진형변의 영화 여기 있으면 0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 어디 있죠? 고진형 변에 있죠. 변호인의 조력 있죠. 그럼 경륜도 다 있습니다. 리얼 보죠. 누구든지 체포구속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 어디 있죠? 적부심사 가자 채채일에 여기 있죠. 채채일에 체포 구속 적부심 있죠. 다 있네요. 명은 뭐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 부단장기와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 자유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치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건 뭐죠? 자백 배제 법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백 보강 법칙이죠. 자백 배제 법칙은 뭐예요? 임의성이 없는 거 고문, 폭행, 그죠?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단 장기와 기타 기망 뭐 어쩌고 이런 걸로 자백을 받았을 때는 뭐죠? 임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임의성 없는 자백 어떻게 하죠? 배제하죠. 그럼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뒤 후문에 있는 거 보면은 후문에 나오는 거 이거 310조인데 이건 뭐야? 이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게 310조에 나와 있잖아요. 자백 보강 법칙이죠. 보강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거죠. 자백 뭐죠? 자백 보강 법칙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백 배제 법칙과 자백 보강 법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 돼 있네요. 그러면 5개 전부 다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똑같은 거죠. 형사절차에 관련해서 형법에 없는 거 찾으면 돼요. 이거 1번 보세요. 신속한 뭐 있죠? 신속한 무심피보 여기 있죠. 무심피보 여기 무심피보 그죠? 신속한 재판 있죠. 이번에 피구속자의 가족 등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가족 등의 구속 사유 통지받을 권 뭐죠? 가자, 채채, 여기 가육 있죠. 가족 등의 통지받을 권리 여기 있잖아요. 체포구속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불이익변경 금지 조치, 불고징형변, 가자, 채채, 법군, 무심피보, 과대조공한 불이익 금지? 없잖아요. 없죠. 불이익 금지 조치 없습니다. 없어요. 4번 체포구속 적부심 아까 있었죠? 가자 채채1 채채 요 2개 그거죠. 체포구속 이유 고지받을 권리 하나는 뭐죠? 체포구속 적부심 그죠? 있습니다. 그럼 3번이죠 답은. 자 4번 봅시다.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 명문 규정이 없는 거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게 어떤 거냐 이겁니다. 자 보석 청구권 어디 있었죠? 고진형변 그죠? 가자 채채1 법군 무심피 보 그죠? 무심피 보 여기 있죠 보 형사보상 청구권 있죠. 니은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죠. 니은은 보세요.
변호인 조력 권리 뭐죠? 여기 있죠. 변호인이 가장 고진영 변 여기 있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권.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권 있나요?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권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법정 진술권이 피가 여기 있는데 딴 건 없어요. 피는. 피고인의 공판적 출석권 여기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없죠. 리얼은 체포수석 부심 아까 채채일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험의 간이 공판 절차 간 없어요. 여기 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협의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고문금지 고진형반 곤 있어. 진술거부권 진 여기 있죠. 있죠. 전문법칙 증거죠. 이거는 증거 이건 없다 그랬죠. 원래 형사보상청구권 여기 있죠. 형사보상청구권 여기 있죠. 여기 아까 했던 기억이 보상청구권이나 보석청구권이군요.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석청구권 없어요. 형사보상청구권입니다. 아까 좀 잘못 얘기했네요. 기억 이거 보석청구권이군요. 보석청구권은 없어요. 보상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문이 없는 것은 기억 보석청구권 없죠.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공판기일 출석권 없지요. 2개 없지요.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없지요. 그 다음에 시엇, 전문법칙 없지요. 이쪽에 있는 경, 년, 시엇 전부 그것만 없네요. 그럼 4개 없지요. 그러면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5번 갑시다. 다음 헌법에 명시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것입니까? 1번 보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요 말을 다른 단어로 싹 바꾸면 뭐냐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증거편에 가면 증거 능력이 없는 3가지의 그 법칙이 이제 나오는데 다 공부들 하셔서 이제 문제풀이 지금 들어온 거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 문헌을 좀 압축해서 단어로 만들어주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즉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얘기죠. 위법 수집 증거.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란 얘기예요. 요거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아까 증거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대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그랬죠? 단지 뭐만 있다 그랬죠? 자백 배제법칙과 자백 보관법칙. 요거는 이제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은 헌법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뭐죠? 딴 거 볼 것도 없네요. 1번이죠. 나머지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다 있는 거 이거 보고 보면 돼요. 자, 6번 넘어갑니다. 다음 주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것도 똑같죠? 자, 여기서 헌법에 있는 건 몇 개나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봅시다. 1번 자격배제 법칙 있다고 그랬죠? 니은 기피 신청권 없죠? 여기 기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어. 그 다음에 디귿 자백 보관법칙 당연히 있다고 그랬죠? 리얼 형사보상 청구권 있다고 그랬죠? 무심 피보 요거 형사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 있죠. 무심 피보 요건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있죠. 그 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아까 얘기했죠. 이거 증거는 없다 그랬죠. 간이 공판 절차 없죠. 영장 실질 심사 청구 영장주의는 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 청구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헌법에. 왜 그러냐면 이제 영장 청구 이 피의자 신문을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이 아니라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체포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3가지 있잖아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 체포 있고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 있죠. 이런 체포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사후 영장을 하든 사전 영장으로 하든지 구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포 영장을 받든 구속 영장을 받든 또 구속 영장도 사전을 받든 사후를 받든 영장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돼요. 누가 청구한 거죠? 검사가 청구한 거죠. 우리나라 경찰은 사법경찰은 아직 영장 청구권이 없죠. 헌법에 영장주의에 검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뭐죠? 검사에게 신청만 하죠. 그죠? 검사에게 신청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판사한테 영장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법원 판사가 어떻게 하죠? 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이 영장 주의에 대해서는 돼 있지만 영장으로 구속을 시킬 때는 판사가 영장을 신청을 받았어요. 영장을 구속시켜달라고. 그러면 바로 판사가 그 영장 청구서만 갖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영장 구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신구속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장 청구 대상자를 즉 피의자죠. 그 대상자를 반드시 그 판사가 대면해야 돼요. 직접 와라 해가지고 몇날 며칠 와라 해가지고 직접 대면으로 신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고 이놈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구속될 감인지 아닌지 죄를 졌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도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구속영장에 그 필요 요건 또 달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게 영장 실질 심사예요.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영장주의지 영장 실질 심사주의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뭐가 그럼 명시로 규정된 건지 봅시다. 자백 배조치 있는 거죠? 보강보치 있는 거죠? 형사청구권 있는 거죠? 보상청구권 있는 거죠? 자, 무죄 추정한테 있는 거죠? 그럼 4개 있는 거네요. 나머지 없죠? 그러면 2번입니다. 자, 7번 봅시다. 다음 중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형사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중 헌법의 명문 돼 있는 걸 또 찾아봅시다. 첫 번째,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는 뭐 당연히 없잖아요. 국민참여 재판 받을 권리 어디 있죠? 배심원들이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특수절차 그거 있잖아요. 공판절차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이 부분의 권리에 관한 법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따로 그 법에 의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는 없어요. 두 번째, 피의자, 가족 등의 구속사유 통지받을 권리. 아까 그랬죠? 가족도 가자 채채로 가족 등에게 통지받을 권리 이거죠. 있죠. 그 다음에 3번 진술거부권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진술거부권 고지 그랬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있지만 진술거부권 고지가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헌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그런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적격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죠. 그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근데 뭐죠? 적격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중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건 어떤 거죠? 2번이죠. 피의자, 가족 등의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입니다. 이후 7번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어영부영 공부한 사람들은 틀릴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근데 여기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틀릴 수가 없죠. 딱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죠? 그렇게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더 여기다 대고 붙여갖고 무슨 변호인 적격교통권 이렇게 다 붙이지 말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변호인의 적격교통권 이건 형사소송법에 있다는 얘기죠. 또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있어요.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있다고요? 형사소송법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헌법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장주의는 있어요, 헌법에. 그죠? 근데 영장 실질 심사권, 청구권, 심사청구권 이런 건 어디 있다고요? 이건 형사소송법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더 조금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이런 것들은 꼭 챙겨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참고해가지고 형사소송법 실제로 진술거부권 고지는 244조 3의 제1항에 딱 규정되어 있는 거 딱 다 적시해서 넣어놨어요. 교안에. 이런 것들 한 번씩 따로 법전 안 찾아봐도 됩니다. 요거로만 쭉 보면 돼요. 그 밑에도 또 보면 판례도 이렇게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여기 좀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번에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적격교통권 요 부분에 대한 판례, 요 부분을 한번 다 넣어놨는데 요걸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럼 요것만. 자, 요것도 3번, 6번 요런 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 판례나 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그 판시 사항에 거기에 요지에 이렇게 1, 2, 3 또는 가하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번을 붙여서 돼 있는데 중간에 상관없는 건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 2, 3, 4, 5, 6까지 있는 건데 1, 2는 상관이 없게 빼고 3번만 넣은 거고 4, 5도 필요 없고 빼고 6번이 필요하니까 6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왜 3 하고 6 이게 뭐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89 헌마 181의 그 판례에 1, 2, 3, 4, 5, 6이 그 판시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3하고 6번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그냥 빼고 넣을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좀 번호 순을 빠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중에서 보면 6 했는데 내가 체크를 쭉 해놨는데 보면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 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헌법 34조에 이 보장된 권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인을 접견교통하는 권리가 있고 반대로 변호인 입장에서 피의자, 내가 변호인 소임됐으면 이제 내가 변호인 소임됐으면 필요한 게 이제 피의자, 피고인을 내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적격교통은 변호인이 될 자도 거기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야 뭐 선임계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임계를 이미 썼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피고인 피의자가 변호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 변호인이 된 사람이죠. 그럼 변호인이 된 사람이 또 그 후로도 그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야 뭘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방어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적정교통권에 대한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보는 주체가 돼가지고 변호인을 만나야 될 적정교통권과 또 변호인이 거꾸로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야 될 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여기서 변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만나야 될 적정교통권, 요 반대쪽, 요쪽은 헌법상의 어떤 권리라기보다는 이건 형사소송법 밑쪽 34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헌법상 변호인과 적정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다. 여기서 있는 변호인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야 될 조력을 받을 이 입장이란 얘기예요. 요거는 알았죠? 헌법에 있는 요 변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요거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피고인 피의자가 주체인 겁니다. 요거는 여기서 문제가 나와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적용도 이거는 반대적 권리예요. 변호인이 주체가 된 이제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리예요.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 충분히 이해가 공부를 해온 사람이 문제풀이를 지금 듣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례를 다시 한번 또 조금 좀 안 닿는 사람은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요. 8번 봅시다.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똑같은 건데 엄청 많이 늘었네요. 첫 번째 자백배제 법칙 들어간다 그랬죠. 니은 두 번째 신속한 재판 당연히 들어가죠. 적법절차 법칙 이건 당연히 형사절차 법정 적법절차 두건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이번 수입 증거 배제 법칙 안 들어간다 그랬죠. 무죄추정 법칙 당연히 무심피부 들어가죠. 그다음에 증거적 편지 안 들어가죠. 증거차 들어가는 거 위법수 증거 이런 거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백배제, 자백보강 요것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 비구속자의 가속된 구속 사유 통지받는 요 가자 채채료 가속된 통지받을 권리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형사보상청권 뭐 있죠? 무심피 보호예요. 형사보상청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뭐 있습니다. 지으세 일사부재론칙 뭐 있죠? 여기 있죠. 가자 채채 1 요 일사부재론칙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뭐 있죠? 피해자 재판 진술권 이거 어디 있죠? 무심피보 여기 피해자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청권 영장진 들어가지만 영장실질심사청권 안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있는데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답은 몇 개죠? 8개죠. 자, 여기서 8번까지 이 부분은 실제로 사실상 뭐라 그럴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형사법 서론 파트에서 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한 개 나온다는 얘기죠. 나오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가볍게 맞춰야죠. 뭐만 알면 요렇게 써놓은 것만 알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몇 문제 더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9번. 자, 다음 사안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제 적용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9번,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보면 11번 까지 나오고 12, 13번 그 다음에 14번 15번 16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정도까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우선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다 하면은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환에다가 좀 요번 문제풀이는 좀 뭐랄까 해설만 이렇게 뭐 이게 답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넣었어요. 그래서 핵심이 되게 정리돼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됩니다. 이걸 교재를 별도로 발간을 안 하고 또 그것도 뭐 하면 또 별도 사야 되잖아요. 돈 주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고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자꾸 돈만 쓰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인강 들으면서 아싸리 다 그냥 퍼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다 보시고 붙으시라고, 정리해서 붙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박스 참고 2를 보시면은 있어요. 장소적, 인적, 뭐 시간적 있는데, 우선 이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우선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장소적인 적용 범위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사건은 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형사법 적용된다 그 얘기죠. 뭐 인적적인 법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저 미국이든 뭐 태국이든 어디 캐나다든 어디 가 있어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적 적용 법은 뭐예요? 그거 더 간단하죠. 그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차이를 좀 알아야 돼. 형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 그게 왜냐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소급을 시켜버리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죠. 내가 오늘 저지른 뭐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며칠 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범죄로 돼가지고 소급을 시켜버리면 내가 처벌을 받잖아요.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당시는 법이 처벌을 할 법이 없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행시법 아닙니까? 형법이 행시법. 내가 행위를 했을 당시에 있는 법으로 날 적용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잘못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처벌받는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법이 예고력이 있어야죠. 또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게 법 아닙니까? 근데 형법은 그래서 형법은 행위시법이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죠. 죄형법정주의죠. 죄와 형벌과 처벌, 즉 죄형, 범죄와 형벌. 이 두 개는 어디에 있다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 죄형 법정주의의 법이라는 건 무슨 법이에요? 법률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법률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죠. 의결된. 그게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이걸 철저히 지키는 게 어디예요? 형법입니다. 형법이 봐요. 형법제 딱 펴보면 뭡니까? 뭐가 범죄고 어떤 형벌을 준다. 이게 딱 적혀 있잖아요. 형법에. 근데 형사소송법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절차 규정이 놨다.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 법정주의 약간 써있었어요. 여기 지웠네. 여기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죠.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형법에 써있다 그랬잖아요. 또 적법 절차 원칙 써있다 그랬잖아요. 형사소송법은 절차와 법정주의,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형법과 좀 다른 게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소급표 금지가 아니고 소급표를 인정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조금 시간적으로 문제되는 게 혼합주의를 택하고 입법 정책 내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법을 개정할 때 거기에 써있는 부칙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됐을 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만약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잖아요. 딱 개정돼.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사건이 안 끝났는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개정이 돼요. 형사소송법이. 그러면 그 개정되는 순간부터는 신법이 적용되고 개정되기 전까지 했던 그 소송 행위들은 국법을 적용해서 효력을 인정받아줘요. 그게 무슨 소리죠?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순간부터는 신법을 적용하고 개정되기 전에 것은 국법을 적용해서 적용한 걸로 온 거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주의다. 쉽게 해서 혼합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적 교력범위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인 건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 단지 이제 예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체크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외 부분을 체크해보면, 장소적으로 예외 부분을 체크해보면 뭐 뻔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있어. 그러면 주미 한국 대사관. 이거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죠? 외국에 있지만 선박 항공기 뭐예요? 그 안에서 사건 터져진 건 뭐예요? 우리나라죠. 재판관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인적 효력 범위 같은 건 뭐야? 장소에서 하나 더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 이런 건 뭐 미국의 땅이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재판관이 미치는 거죠. 당연히 소파이어에서 또 뭐 주한 미군들 주둔해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미문화원 같은 거 이것도 그런 문제 장소적 효력이 있어. 이게 이제 문제. 근데 판례에서는 이제 미문화원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만약에 쭈물쭈물거리고 재판권 행사 안 할 때는 우리나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문제 나오는데 그런 예외적인 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적 결혼 문제도 가만히 보면 뭐 그중에 예외적인 문제가 국내적, 구외적으로 나눠지는데 국내상에 뭐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아까 고진영변, 가자, 채채일, 법권, 무심, 피보, 과대, 조공 할 때 과대 할 때 대가 뭐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아까 했잖아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또 불체포 특권 이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에 관련된 거 그거 얘기할 때가 나왔지만은 국내 법사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아까 얘기한 그런 식의 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외국 원수 그죠? 그 다음에 외교 사절들 뭐 이런 사람 또 소파 외국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 이런 것들은 예외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간적 범위는 조금 아까 설명했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접근을 해야 문제를 풀 때 편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9번 먼저 문제 봅시다. 다음 사항 중에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 항상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막 문제 풀다 보면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 헷갈려가지고 1번 문제만 딱 보고 이거 맞는데 그래서 답 딱 치고 가면 나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리 긴장되고 하더라도 꼬박꼬박 하나씩 그 문헌 하나씩을 문자 글자 하나씩을 잘 읽고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미국 국적의 피고인이 서울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판하는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보세요. 미국 국적의 피고인이면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서울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마 미국 사람이도 우리나라 땅에서 했으면 어떻게 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사건은 다 뭐가 적용된다고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속지주의 아니에요, 이게.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법이 당연히 적용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맞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대한민국 영역 외일지라도 우리나라 영역 외면 남의 나라 땅인데 형사재판관이 미친 지역. 이게 우리나라 영역 외는 외지만은 형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우리 형사소송법 어떻게 돼? 적용되죠? 왜냐하면 주미 뭐라 그랬죠? 한국대사관. 그럼 우리나라 땅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3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아까 나왔는데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내용 잘 나옵니다. 이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 외에서 그죠? 국회에서 발언 또는 표결에 대한 면책이잖아요, 이게. 그럼 면책이라면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경우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공소 제기가 어떻게 된 거죠? 법률의 절차에 위반한 무효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고 뭐죠?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들이 있죠.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들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는 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는데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겁니다. 왜? 공소 제기가 법률의 절차에 위반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책특권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은 약자로 외우면은 고의절반 취재라고 이제 내 인강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고의절반 취재, 고의절반 취재. 알고 계시나? 이거 공부하신 분들, 내 인간 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고소가 없는데 공소 제기된 거, 또는 공소 제기 된 다음 취소했을 때, 이중 기소했을 때, 이건. 그죠?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이게 이제 요게 조금 아까 얘기한 공소 제기 절차 법률 위반,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반사불벌죄인데도 반사불자 다 아시잖아요? 반사불 처벌의사가 없는 것도 처벌의사 처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피해자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건 공소 취소, 검사 공소 취소 해놓고, 증거 능력이, 새로운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증거가 있으면, 이제 공소 제기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소 취소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뭘로 해야 됩니까? 공소기각 판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검사가 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공소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소 기각 판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는 재판관이 없는데 없을 때, 없는데 공소 제기됐을 때, 요럴 때, 요거는 이미 다 이제 인강 기본서 인강할 때 다 한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상기를 해놓으세요. 이건 뭐 여기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 다 재판 그쪽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고의절반 취재 이렇게 해서 하면 간단하게 그냥 공소기각 재판 사유가 뭐냐
바로 알죠. 공소의 결정도 간단하죠. 공소의 결정, 공치사 경범. 곧 이왕 나오는 게 그것도 할까? 공치사 경범. 공치사 경범. 다 알고 있으니까 복습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다 아는 거 복습하는 게 복습. 전부 다. 자, 이게 공치사 경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공소 취소. 공치는 하나로 그냥 묶어서 보세요. 공소 취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거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만은 취하고 달라요. 요거는 검사 공소 취소했을 때 공소 기각 결정으로 끝내는 거고, 형기재판으로 사건을. 요거는 뭐예요? 검사 공소 취소했으면은 다시 공소 제기를 못 해요. 중요한 증거 발견되기 전에는. 근데 중요한 증거 발견되지 않았는데 또 공소 제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이 형사재판을 어떻게 끝내? 공소 기각 판결로 끝나다는 얘기. 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공소 기각 결정, 공소 기각 재판, 해놓은 형사재판의 종류, 요거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건 뭐 피고인이 죽었을 때 사망, 그죠? 이거는 관할 경합 있을 때. 관할 경합 뭐 두 가지 있죠. 사물 경합, 관할 경합, 토지 관할 경합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토지 관할 경합 뭐예요? 선착순. 먼저 공소제기는 경우 우선이죠. 그 나머지는 뭐야? 경합에서 치는 거는 뭐죠? 공소 기각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형사재판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범죄 사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즉 사실은 진실인데, 공소사실은 진실인데 범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의 요소들, 요인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곁들여서 한 겁니다. 이거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김에 곁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지금 나와 있는 3번 국회의원 면접 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공소기각 뭘 한다고 그랬어요? 공소기각 판결한다고요. 이 절차 위반으로. 절차의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에 하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범한 위조 사무소 행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이 있다 없다. 요거 하나 좀 설명을 좀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요거 하나 설명 좀 하나 하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죠? 시민권자는 고위 국적자죠. 캐나다 사람이죠.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그 캐나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도 아니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속지주의도 아니고 속인주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보호주의와 세계주의라는 게 있어, 또. 그러니까 이 참 법이라는 게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더 이제 있는데, 보호주의는 다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피해자일 때, 그죠?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찔러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럼 보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재판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관여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계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법의 5조와 또 형법의 6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제목 중에 그것도 좀 한마디 앞에 자만 좀 따서 요거 형법 5조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좀 쭉 보면은 내외 국통 유문인 요렇게 해서 이걸 좀 뭐 앞자가 딴 거니까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똑같아. 그러면 내외 국통유문인 이거는 뭐 내란 외환 뭐 있어요. 통화에 관한 거 여기까지 건 문서에 관한 거 인자에 관한 거 뭐 이게 있어요. 이거 내외 국통유문인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세계주의라 그래. 세계주의로 처벌해. 처벌할 수 있다니까요. 요런 경우는. 그 특이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캐나다 외국 사람이고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그럼 아무것도 속인지도 안 돼요. 그럼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보호주의나 세계주의가 있죠. 근데 보호주의는 아닌 게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피해 입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나타났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세계주의를 보면 형법 5조에 있는 내외국통 유문인에 속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그 범죄가 되는 애가 여기 위조 선문서 행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문서에 관한 데는 공문서만 얘기합니다. 공문서. 요 인장도 공인증만 얘기합니다. 공인증. 요건 아셔야 돼요. 이 공인증. 물론 유가증권에는 유가증권은 여러 가지 뭐 또 있어요. 이런 게 유가증권에도 뭐 우표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서에 관한 데 인자에 관한 데 중에는 공문서 공인증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조, 위조, 사무소 행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법 5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무소만 되니까. 이게 이제 사무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조는 뭐냐면 이 5조에는 내국토 유문인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게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또 외국의 땅에서 범죄가 벌어진 것이 우리 자국의 자국민 또는 자국의 법이 이걸 침해했을 때 그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보호주의지. 일종의 보호주의죠. 그죠? 일종의 보호주 아까 얘기했던 보호주의죠. 그게 6조에 있어요. 형법 6조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2조 3조 행사가 우리나라 법이 이걸 침해했다는 없잖아요. 이 내용에는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4번은 뭐죠? 재판권이 없다. 우리나라는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받고 한 문제 더 풀고 한 문제 더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0번 봅시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10번 보세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1번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죠? 발언과 표결한 의사표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논조는 뭐냐면 바로 그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시 행위에만 국한할 것이냐, 그 표시 의사표시 행위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까지도 다 같이 발언과 표결로 포함해서 봐줄 것이냐. 요 내용이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1번은 의사표시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해야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 인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목장태 요렇게 좀 하나 요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장태. 목장이죠. 목장. 말, 소 이런 거 많이 기르는데 제주도 가면 목장 많잖아요. 목장. 거기다가 태양 할 때 태. 목장태라고 해요. 요즘 하나 좀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이런 키포인트 되는 거는 하나씩 좀 이렇게 만들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목장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표결과 발언과 표결 그 부분은 그런 의사표시 행위는 그 의사표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 즉 이런 목장태, 목적, 장소, 태양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은 면책특권의 하나의 행한 발언과 표결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번은 솔직히 말하면 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은 좀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의사표결 행위죠.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 요 발언과 표결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단순히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 어떻게 부수적인 것? 목적과 장소와 태양과 관련된 것들도 다 부수행위로 전부 다 의사표시행위로 즉 표결과 발언으로 쳐준다 이거죠.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1번 맞는 얘기죠. 2번 보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얘기 뭐냐면 남편이 그 사우디 어디지 그 간통죄 처벌하지 않니? 우리나라도 물론 간통죄 이제 없었어요. 이거 옛날 얘기인데 간통죄 처벌을 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간통죄를 우리나라 처벌한다고 쳤을 때 이 남편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에 그 사람이 사는 나라는 간통죄 처벌 안 하는 나라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간통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 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죠. 간통으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했으면 여기서 간통죄를 저지르면 간통죄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자, 3번을 보십시오. 3번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즉 미국 사람이란 얘기죠. 이거는 미합중국이라 써놨는데 미국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미국 사람이 미국 군대의 군속이야. 군속. 군인이 아니고 군속. 무슨 소리인지 알죠? 군속.
그 군대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행정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 사람들 군속이라 하잖아요. 그 군속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범행 당시 이미 10년 전에 여기서 결혼을 하고 여기서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연고가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법에 보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의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 상에는 거기에서는 별도의 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상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느냐, 만약에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한미 한미 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한 어떤 관한 협정에 의해서 처벌을 따로 협정에서 할 것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즉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은 뺀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조약이, 이게 협정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 합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내용에 통상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자기들 우리나라와 협정한 내용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했던 피의자는 사고 당시 이미 10년 전부터 결혼하고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야? 통상적으로 한국 내 거주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결혼까지 하고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한미 상호협정 4조에 의해서 뭐야? 제외된다는 얘기지. 그 협정에서 협약돼 있는 내용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 형사재판관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건 좀 얘기가 잘못된 거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죠.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은 조금 아까 설명했죠. 다음 요 전 항목에서 10번에서 4번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그 외에 이제 10번에 쭉 보면 그 내가 밑에 해설에 보면 그 판례들을 정리를 쭉 해서 이렇게 줄까지 쳐주고 까맣게 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체크를 다 해놨어요. 요 내용을 차근차근히 한 번씩 또 이렇게 복습할 겸 읽어보시고,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내가 설명한 바 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판례를 넣은 것 중에서도 조금씩 이 문제와는 관계는 없지만은 또 언젠가는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판례도 중요한 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 풀고 나가시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여기 내가 넣어준 판례 내가 전부 찾아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 넣어놓은 거를 다 읽어줄 수는 없어요. 이 강의에서. 그러잖아요. 이 인강하면서 이걸 다 읽어주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환을 내가 충실히 좀 내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렇게 편하게 풀더라도 한 번씩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읽어보시면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늦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면, 요 3번에 지금 그것도 대법원 판례 이것도 그 밑에 이렇게 보세요. 요 정답 해설 바로 밑에 보면, 쌍가루 2번에 보면, 미 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 합중국 군대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 이것에 의하여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뭐 10문제 풀었나? 지금 10문제 쭉 풀어봤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 조항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판례, 그죠? 판례에서 나와준 내용이 그대로 문제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시험을 목적으로 준비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판례에 대해서 필요하고 유관된 판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도 조문 그대로 다 외라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형사소송법에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방향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어떻게 문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10문제 풀었는데 다 나왔잖아요 벌써. 앞으로 계속되는 문제도 다 똑같아요. 똑같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 그 다음에 판례 내용, 이걸 가지고 다 사실 문제가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다른 문제 판례까지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내가 다 중요한 판례는 다 빼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이것만 갖고도 판례집 딴 거 안 봐도 돼. 이것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소중히 생각하고 고생해서 만들어서 정리해서 드리는 거니까 잘 정리 좀 해주면 좋겠어요.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